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지난 제1당정에 이어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님, 윤재옥 정무위원장님,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님, 윤창현 가산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님, 박선영 동국대 교수님,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상자산이란 무엇인지, 가상자산 투자는 과연 안전한 것인지,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외면한 채 가상자산 거래의 차익 실현에 몰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신의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지를 면밀히 살펴서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합니다. 루나 사태 이후에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 수가 20만 명이나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투기인지, 맹목적인 투기인지, 투자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거래소들이 루나 사태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을 하며 시장에 혼선을 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가치는 투자자의 신뢰에 기반하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에 대한 신뢰에 기반합니다. 루나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신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가상자산 시장도 존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5대 거래소가 발표하는 자율 개선 방안에는 루나 사태를 바라보는 거래소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누적된 시장의 투자자와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앞으로 루나 사태를 반면 교사 삼아 부족함을 메우고 보완해 나감에 있어 오늘 간담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참석해 주신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시장 질서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피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신임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오늘 이게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복현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입니다. 특히분 자리를 만들어주신 성일정 의장님, 윤재옥 위원장님,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님, 윤창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금융위 등 정부 부처분들,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테라 루나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과 그 규제 방향에 대한 남긴 교훈들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결합 또는 NFT 등 신종 가상자산 등의 급성장 등에 비추어서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 비대면 거래로 인해서 정보 비대칭,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할 여지가 큽니다. 이를 극복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 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가상자산 사업자의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이 이를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근본 당정협의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공적 규제 체계 마련 시점까지 이전에라도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에 대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책임감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나의 급격한 가격 변동 속에서 거래소마다 입출금 등 상이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투자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희 거래소들은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번 루나 사태에서 거래소 간의 공동 대응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1차 당정 간담회 이후 거래소 대표님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 이전부터 자체적인 자율규제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일 말씀드린 내용은 주요 거래소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한 결과물이자 거래소의 공동 자율규제안의 시작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루나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거래소 간 신속한 공동 대응을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협의체에는 저를 포함한 각 거래소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여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통해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도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참석하신 각 거래소 대표님들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자율규제 노력이 디지털 자산 선도국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디지털 자산 기본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썸코리아의 이재원 대표입니다. 의장님과 그다음에 위원장님 포함하여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율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협의체의 구성과 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요 사항으로 업권법의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저희 5대 거래소는 자율적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협의체의 주요 목적과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상자산의 상장부터 폐지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저희 5대 거래소의 공통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 징후 발생 시 5대 거래소의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24시간 이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상사태 등과 관련된 경우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시그널을 투자자에게 전달하고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상자산 거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의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업권법의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금일 당정회의가 종료된 후 5대 거래소의 업무협약 체결을 바로 수행하여 가상자산 공동사업자 공동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협의체는 5대 거래소의 각 대표이사님과 실제 관련 실무진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결된 세 가지 부문, 즉 거래 지원 부문, 시장 감시 기능 부문, 그다음에 준법 기능으로 나누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 지원 부문에서는 거래 지원 개시 및 종료에 관한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장 감시 부문에서는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 경보 기준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법 감시 부문에서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관련 지원 및 기타 투자자 보호 관련 지원 활동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원 부대표 강명구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코인원 대표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대리 참석하게 되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상자산 거래 과정과 관련한 평가 규율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거래 지원 단계입니다. 보다 안전한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을 위해서 상장 심사를 할 때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 평가 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공동협의체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의 기술성뿐만 아니라 사업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동의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목표와 실현 가능성, 구조적 위험성이나 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프로젝트의 결함이나 해킹 위험,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과 같은 기술적인 평가와 함께 자금 세탁 악용 가능성, 그 외 가상자산 유형과 특성에 따른 리스크 등이 다양한 케이스를 반영하여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필수 평가 항목을 규정한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상장 심사 절차상에서도 외부 전문가 참여 등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보존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유통, 즉 거래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장 심사 단계에서의 위험성 평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거래 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둘째, 투자 유의 종목과는 별개로 투자 주의 환기를 위한 가칭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통량 또는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이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하여 투자주의 경보 등 업계 공동의 강화된 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보 발생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 투자주의 안내를 별도로 표기하고 프로그램 자동 매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런 등의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자 수, 보유 물량, 거래량, 가격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거래 지원 개시 및 거래 유지 단계에서의 공동 운영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빗 대표 오세진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 중 저는 거래 종료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가상자산 심사와 마찬가지로 거래 지원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거래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통적 항목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려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둘째,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추가 발행된 경우. 셋째, 해킹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넷째, 프로젝트 결함으로 가상자산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다섯째, 기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서 공동협의체가 합의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항목들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과 그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래소 간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해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래 지원 종료 절차 등과 관련해 공통적 항목을 만들고 비상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루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거래소 간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팍스 부대표 박준상입니다. 발표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표님이 해외 출장 중이셔가지고 부대표님 제가 대참하게 된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거래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어서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에서도 여러 번 방금 언급하셨듯이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 인식 제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으로 다음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 및 평가 보고서 등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겠으며 이를 위해 거래소 플랫폼 내 백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인터넷 등에서 광고하는 경우 과도한 투자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투자 위험성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자가 과도한 금액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하는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한 경고 문구로 투자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넷째,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신규 투자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시청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타 거래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율 개선 방안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래 지원 개시 이전인 심사 단계의 절차를 공통으로 강화함으로써 심사 절차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거래 지원 시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정보와 투자 위험성을 고지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투자자에게 투자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셋째,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거래 지원 계속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거래 지원 종료에 관해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동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5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공동 자율 개선 방안과 관련한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협의체를 6월 중으로 출범하여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 이행, 개선 및 비상사태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강화된 평가 기준 마련과 함께 10월 중으로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경보제 기준과 동일한 위기 대응 계획을 적용하고 거래 지원 종료를 위한 공통된 기준을 9월 중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셋째,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10월 중으로 백서 및 평가 보고서 등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광고 시 투자 경고 문구 삽입과 과도한 투자 시 경고 문구를 통한 투자자 주의 환기는 7월 중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 교육 동영상을 마련하여 관련 동영상 의무 이수 방식의 투자자 교육을 내년 2023년 1월 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팍스, 빗썸, 업비트, 호빗, 코인원 이상 5개 가상자산 사업자는 공동협의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에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 운영기획관 전효섭입니다. 네,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 및 감독에 대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 및 감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고 현황입니다. 작년 3월 25일 개정 특근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신고제 도입 이후에 200여 개 이상 난립된 가상자산 시장이 질서 있는 영업 종료와 신고 유도를 통해 34개 사업자로 재편 정리되었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 금융법 준수 여부 등 일정한 신고 요건을 갖춘 42개사가 신고 접수하였고 그 심사 결과 26개 거래업자, 8개 지갑 보관업자 등 34개사가 심사 통과하였고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FIU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 검사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이미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한 바 있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 규모는 총 55.2조 원이며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3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마켓 사업자 거래 비중이 약 95%로 원화마켓 지배력이 높으며 경쟁력이 약한 코인마켓 사업자의 사업구조 변화 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이며 이 중 단독 상장 가상자산이 403종으로 매우 많은 편입니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주요 가상자산 비중이 낮고 비주류 단독 상장 가상자산 투자는 높습니다. 단독 상장 가상자산의 절반은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이 70% 이상이며 일부 사업자는 단독 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취급률을 보이는 만큼 이용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 이용자 수는 1,525만 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 명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30에서 40대가 전체 58%로 가장 많고 대다수는 100만 원 이하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거래 참여자들은 1일 평균 4회 거래에 참여하였고 1회 거래 금액은 약 7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FI에서 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리 감독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수시검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의 경우에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감안하여
내부 통제 등 자금 세탁 방지 체계 정착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화마켓 사업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타 신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장 질서, 이용자 보호 관련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제공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간은 준비 정리 기간을 포함하여 통상 4에서 6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른 재재심 및 통보는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문 검사입니다.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심거래 보고, 트래블룰 등 실제 운영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신고 이후 의심거래 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수시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자금 세탁 문제 또는 다발성 민원 발생 시에 종합 부문 검사와는 무관하게 수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원화 코인마켓 사업자 종합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요주의 사업자의 부문 검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감원이죠? 예, 주요국 사례 투자자 보호 관련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보호 관련 주요국 사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디지털 혁신국장입니다. 최근 테라로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서 향후 디지털 자산 기본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 중 최초로 발표된 EU의 가상자산 법안인 미카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 보호 조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에서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체계는 크게 백서 공시 규제, 고객 피해 보상, 고객 자산 보호 조치로 구분됩니다. 먼저 백서 및 공시 규제입니다. 미카에서는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 백서, 판매 커뮤니케이션, 감독당국 통지, 공시 수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서에서는 발행인에 대한 설명, 가상자산에 부여된 권리 및 의무 등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기술 방식, 의무 삽입 문구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투자자의 가상자산 가치평가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술 방식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오해가 없게 서술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의무 삽입 문구인데요. 발행인은 백서 내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미래의 가치 관련으로 발행인은 가상자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매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가상자산의 공모 등과 관련된 판매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밑에 그 준수사항이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 규제입니다. 세 번째로 감독당국 통지 공시 수정인데요. 발행인은 공개 전 20영업일 전까지 감독당국의 백서 등을 통지하고 공모전 웹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2번 고객 피해 보상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발행인 또는 경영진은 백서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유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밑에 동그라미에서 보시듯이 다만 입증 책임은 보유자에게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근본 테라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상환 청구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은 보유자에게 준비 자산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부여해야 하고 시장 가치 상당의 현금 등으로 이 영업일 내에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철회권입니다. 발행인은 가상자산 구매자에게 매수 약정일로부터 14일간 철회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속보상 청약 철회권과 유사한 사항입니다. 3번 고객자산 보호 조치입니다. 가상자산 업자는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계정으로 고객의 가상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고객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국과 일본 사례입니다. 해외 주요국 중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을 갖춘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이에 따라 주로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가상자산을 포섭하여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내에 가상자산을 포섭하여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를 적용 중입니다. 특히 SEC는 적극적인 투자 계약 증권을 해석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증권 영역으로 분류하고 증권법상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의 리스크에 대처하고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 고객자산 보호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 중인데요. 얼마 전 6월 8일이죠.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담은 가상화폐 지침을 추가 발표한 바 있고 동 지침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는 코인 발행 금액 상당 준비금을 마련하여 고객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3월 4일 날 국회에 제출되고 6월 3일 날 국회에서 가결돼서 1년 내 시행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발행업자, 중개업자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을 하였고요. 또한 스테이블코인 중개업자에 대해 최소 자본금, 업무 수행 체계 등 등록 조건이 부과되고 투자자 보호, 수탁 고유 자산의 분리 보관, 업무 보고서 제출, 외부 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부터 이 루나 테라가 사실은 이제 정확하면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가 되는 자산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지침을 추가로 발표하고 일본에서도 또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결제법 개정을 추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분야부터 이제 자산에서 떼어내서 머니의 영역에서 다루어 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부분부터 좀 그 결제랄까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제약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참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당국 거래소 자율 규제 관련된 부분과 두 당국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문가 세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아까 자세히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곧바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추가 검토 과제라고 돼 있는데 뭐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발표 자료 준비해 주신 것도 간략하게 하시면서 아까 나온 자율 규제에 대해서 평가도 좀 해주시고 뭘 좀 더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주문도 될 것 같고 발표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좀 컴팩트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네. 네네. 박선영 교수님 여기 PPT를 참고하셔도 PPT, 되고 이제 인쇄 버전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박선영입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이더리움이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신 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시장을 초기부터 연구해왔던 경제학자로서 우리가 현재 시장을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바라보고 또 이 자율 개선 방안의 추가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상황을 2008년 국내 파생상품 시장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2006년 파생상품 시장의 계약 건수는 전 세계 21%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프레젠스를 자랑을 했었는데요. 2008년에 1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하면서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떠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키코 사태로 인해서 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상실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와 굉장히 유사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위험 자산부터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고점 대비 글로벌 가상 자산의 시가총액이 약 2천조 원 정도 증발을 했는데요. 또한 지난달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이 가상 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이 개선 방안이 이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페이지인데요. 이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서 비단 우리나라만 주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해외에서도 거래소의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FTX 설립자는 현재 50여 개의 코인만이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요. 권도영 대표도 사실 테라루나 사태 며칠 전에 95%의 코인이 망할 것이라고 인터뷰한 것이 회자된 바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을 극초기 스타트업 프로젝트라고 봤을 때 이 과연 어려운 글로벌 금융 환경 속에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623개의 가상자산 중 과연 몇 개가 살아남을 것인지 이 거래소단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가 방금 어떤 타임 시리즈 측면에서 현재 맥락을 짚어드렸다면 이 크로스 섹셔널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위치를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생태계를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관 투자자들이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3대 가상자산 시장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경우는 사실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들만 참여하여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특징인데요. 그 아래를 보시면 지난주 토요일 기준 24시간 거래량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5대 거래소에서 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거래량은 29억 달러인데요. 이것은 글로벌에서 4%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이 글로벌 거래량의 41%는 사실상 비트코인 거래량인데요. 이 국내 거래량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8%에 불과합니다. 이를 위믹스의 거래량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조금 더 명확히 보이는데요. 이 글로벌에서 위믹스의 거래량은 사실 0.4%에 불과한데 국내 거래량에서의 위믹스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입니다. 이것을 좀 더 마이크로 레벨로 내려가서 살펴보면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0.81%인데요. 글로벌 위믹스 거래량에서 국내 위믹스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입니다. 즉 대부분의 위믹스 거래량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것은 향후 투자자 보호 설계 시 우리가 참고해야 될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 보시면 본론입니다. 오늘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은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MOU를 통해서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부분, 그리고 거래 관련해서 강화된 평가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시는 부분과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략히 총론과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선 방안에서 공동협의체단에서는 거래 관련 공통적 평가 항목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계신데요. 사실상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는 구속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추후 과제는 이 공동협의체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역할,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경우는 협회와 이 회원사 간의 가입 계약을 통해서 이 회칙의 의무 이행을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강제 의무 사항이 없을 경우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현재 상태와 그다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상장 현안에 따른 다른 시장 감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로벌과 국내 복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테라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하신 것과 같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굉장히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국내 하나의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거래량이 발생하거나 국내 단독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연 이 시장 감시의 셀프 모니터링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상자산 사업자께서 갖고 계신 역할을 전통 자본시장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거래소와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예탁결제원, 증권회사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는 사실상 이렇게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역할을 다양한 주체에게 분할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내부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전 거래 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도입하야겠다는 부분은 유의미합니다. 다만 이것이 충분 조건이 아닌 이유는 이 모든 단계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 의사결정 단계의 독립성과 투명성, 거래 기준의 구체성과 이를 통해서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강론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 지원 단계에서 앞으로 실정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테라 사태와 같이 유사수신 행위나 기망적 사기 행위 등 형법 위반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해질 가상자산의 증권성 위반이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자율 규제의 영역은 아니고 거래 지원 행위가 위법 행위에 조력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적인 진술에 불과합니다. 거래 유지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623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감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발표된 개선안에서는 이 시장 감시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수행했던 업권법 비교 용역에서는 시장 감시 기구를 제3회 시장 감시 기구 설립안, 공공거래소 설립안, 그리고 개별 거래소에서 시장 감시를 이행하는 안, 이 세 가지 안을 비교 검토했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공동협의체에서 향후 자율 규제를 통해서 시장 감시를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입법 설계에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거래 종료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래소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1년 6개월 동안 코스닥 시장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50여 번의 상장심사회의와 상장 폐지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상장심사회의는 사실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상장 폐지회의가 같은 경우는 1차 회의와 이 발행사의 이의를 듣는 회의, 그리고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다시 얻는 3차 회의 등 제가 1년 6개월 일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상장 폐지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상장 폐지로 어쩔 수 없이 개인 투자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래소의 제도적 보완 장치인데요. 따라서 이 거래 종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거래소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서는 이 신규 투자자가 이 교육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시청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현재 시스템과 크게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제가 많은 보완 사항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오늘 공동협의체의 출범은 글로벌 가상자산업계 최초의 자율규제기구의 전 단계 조직이 출범하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글로벌 가상자산업계도 굉장히 큰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계의 업력이 짧기 때문에 관련 규제 당국에서는 이 세부 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앞으로 향후 도입될 기본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공동협의체 출범은 분명 우리 가상업계의 이정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서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이 어려운 글로벌 금융 환경을 극복해서 우리 업계가 성숙하고 발전하는 한 단계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정보분들하고 거래소 분들을 좀 남아서 이게 남으라는 게 나머지 공부가 제일 어려운데 하여튼 좀 남아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에 가고 이날의 증권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근데 긍정을 해서 증권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한 사항이고 혹시 좀 검토할 계획 있으실까요? 그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지검에서도 협조 요청이 왔거나 아니면 소통이 이미 왔나요? 얘기 좀 하셨나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태나 권도영 씨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내건 아니고. 네, 조심하세요. 오늘 이탈리아 스퀘어 펀드 분조의 결과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한 내용을 일단 중심으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서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잠깐 30초만 잠깐 찍을 시간 드리고 다치실 것 같아서. 예. 막상 쓰니까 별로 하실 말씀이 없어요. 아니 제가 근데 지금 몇 가지 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고 저기 와서 가상자산 하시는 시간인데 제가 말씀하신 분조의 이런 것들 말씀드리기는 되게 부적절한 것 같아서 어쨌든 말씀드릴 게 한번 다시 잡도록 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방금 아까 그 입법 불비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이 사실 처벌이 안 된 사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저기 어쨌든 법령 제정이나 해석과 관련된 권한은 금융위에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정책적 기조를 지금 잘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랄까 어쨌든 법률 검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온 지가 채 일주일이 안 돼서 조금 그 검토할 시간적 내지는 어떤 여유를 좀 주시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가상자산 오늘 모두 발언에 자율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제화가 안 된 상황에서 시장 자율 규제라는 게 사실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원장님이나 혹시 금감원에서 가이드를 좀 주실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지도 말씀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규제 내용을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드리는 거는 조금 다 약간 뭐랄까 좀 여유를 좀 주십시오. 네, 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 하시고 나서 어깨에 다시 감사합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